어머니, 배가 아파요. 200포기 김장 한복판. 유진이 배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말수는 숨이 멎었어요. 아니, 숨만 멎은 게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해 온 사람처럼 언젠가 반드시 올 거라고 매일 밤 악몽을 꿔온 사람처럼. 말순 씨, 며느리가. 어머, 유진이가 쓰러졌어. 주변 아주머니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겹쳐 보였어요. 똑같은 김장날, 똑같이 쓰러지던 여자, 그리고 차가워진 작은 몸. 안 돼. 말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또 시작이야. 또. 다리가 풀렸어요. 말순은 며느리 곁으로 기어갔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유진의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그 순간 말순은 무너져 울부짖었습니다. 하느님, 목소리가 찢어졌어요. 이 아이까지 데려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40년이에요. 40년을 벌 받았잖아요. 구급차 사이렌이 마을을 찢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렸어요. 40년이라고 했어. 말순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말순에겐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 그리고 창고 깊숙이 숨겨둔 작은 베네저고리 하나. 오늘 그 비밀이 깨어납니다. 오늘도 마음속을 살짝 두드려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가능하며 눌러주실 때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볼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아침. 새벽 4시 반.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혼자 움직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고무 대야를 마당으로 옮기고 김장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고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김장날. 200포기. 마을 아주머니들 6명이 도우러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며느리 유진의 배가 눈에 밟혔어요. 7달째 불룩하게 솟아오른 그 배. 7년을 기다려 겨우 생긴 아이였습니다. 말순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절대 안 돼. 유진이는 오늘 손끝 하나 까딱하면 안 돼. 왜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임산부를 배려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말순의 눈앞에 뭔가가 스쳤어요. 40년 전. 똑같은 11월. 똑같은 김장날. 그리고 피로 물든 마당. 말순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손에 들린 대야가 덜덜 떨렸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유진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유진아, 왜 일어났어? 말순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김장인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말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너무 단호해서 유진이 멈칫할 정도였어요.
오늘은 내가 안 해도 돼. 아주머니들 오시니까. 그래도 제가 며느린데 됐다니까. 말순이 유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배도 많이 나왔는데 무리하면 안 돼. 방에 들어가 있어. 유진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어요. 또 이러시네. 시어머니는 늘 이랬습니다. 유진이 뭘 하려고 하면 맞고 뭘 도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유진은 시집 온 지 7년이 됐습니다. 그 7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수고했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이 7년은 유진에게 눈물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결혼하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병원도 다니고 시술도 해보고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오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유진 씨, 애는 언제 나올 거야?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돌아서면 눈물이 났어요. 그러다 기적처럼 7년 만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재미는 병원 복도에서 엉엉 울었어요. 시어머니 말순도 처음으로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부터 말순은 더 이상해졌어요. 유진이 뭘 하려고만 하면 막았습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라. 오래 서 있지 마라. 그냥 앉아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처음엔 고마웠어요. 하지만 점점 지나치다 싶을 정도가 됐습니다. 유진은 점점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김장날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며느리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침 7시 마을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마당이 금세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칼로 물을 써는 통통 소리, 배추를 씻는 철벅철벅 물소리, 고무장갑이 배추를 뒤적이는 사각사각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시장통 같았어요. 빨간 고춧가루가 햇살에 반짝이며 바람에 날렸습니다. 에치, 누군가 재채기를 했어요. 아이고 매워라. 다른 아주머니가 손등으로 코를 훔치며 웃었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젓갈 냄새도 섞여서 킁킁거리면 눈이 찡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올해 고춧가루는 색이 참 곱네. 그러게. 매운 것도 딱 좋아.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며 손을 놀렸어요. 유진은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허리를 숙여 무거운 배추 대야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63,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결국 유진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서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유진아, 너 시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앉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그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달려왔어요. 유진아, 뭐 하는 거야? 들어가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아주머니들이 일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창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혼나는 며느리.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이에요, 어머니. 7년 동안 전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셨잖아요. 유진아, 그게 아니라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무서운 거야. 내가 다칠까봐. 그때처럼 될까봐.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유진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신음과 함께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어요. 유진아, 왜 그래? 말순이 다가갔습니다. 유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배가 이상해요.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유진아, 말순이 소리쳤어요.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머, 유진이가 쓰러졌어. 구급차 불러. 빨리. 아주머니들이 달려왔어요. 말순은 쓰러진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유진의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그 순간 말순의 눈앞에서 현실이 사라졌습니다. 똑같은 마당, 똑같은 김장날, 똑같이 쓰러진 여자, 그리고 피로 물든 치마, 차가워진 작은 몸, 말순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또 시작이야. 또 병원 응급실. 말순은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말순 씨, 괜찮아?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40년이야.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이랑 똑같아.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물었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말순의 입에서 아무도 못 들을 만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보가, 엄마가 미안해. 40년 전 말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기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유진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병원 응급실 복도. 말순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어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때도 이랬어. 말순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그때도 이렇게 추운 날이었어. 40년 전. 말순의 기억이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1984년 11월. 23세 말순은 시집 온 지 1년이 채 안 된 새댁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7개월이었어요. 배가 불룩하게 나와서 허리를 숙이기도 힘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굶떠? 새벽부터 시어머니의 호통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 뜨기 전에 물 길어 와야지. 멍하니 서 있기만 하고. 말순은 황급히 물동이를 들었어요. 배가 당기는 것 같았지만 아프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시어머니.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독사 같은 년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뒤에서만요. 앞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는 애 베고도 논에 나가서 일했어. 임신했다고 공주냐? 말순은 이를 악물었어요. 대꾸하면 더 큰일이 났습니다. 말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어요. 아궁이에 불 지피고 밥 짓고 마당 쓸고 빨래하고 임신한 몸으로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이 터져서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 영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순이가 배가 많이 나왔는데 좀 쉬게 해주면.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 한 거야? 남편은 그 뒤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해 11월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올해 김장은 200포기다. 며느리가 알아서 해. 말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200포기를 혼자서요? 어머니, 저 혼자서는 뭐 시키는 대로 못해? 말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순은 동이 트기 전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꽁꽁 얼었어요. 터진 손가락에 소금이 닿을 때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고 양념을 버무리고 해가 떠도 말순은 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아가. 말순이 고개를 숙여 자신의 아랫도리를 봤어요. 치마가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피로 물든 치마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쓸데없이 호들갑이야. 일어나. 어머니, 살려주세요, 아이를. 말순이 손을 뻗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유난이야. 병원. 말순이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손을 배 위로 가져갔어요. 배가 홀쭉했습니다. 아이는요?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모분, 태아가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로 나왔습니다. 말순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기 돌려줘요.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시끄러워. 병원에서 왜 그래? 며칠 후, 말순은 퇴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뭘 그렇게 축 처져 있어? 내가 몸 관리를 못한 거지. 다음에 또 나으면 되잖아. 살림은 누가 해? 사과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말순을 탓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게 그 시절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영수는 달랐어요. 그날 밤 영수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영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200포기를 혼자 시킨 게 엄마잖아. 순이가 그렇게 된 게 다 엄마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애가 죽은 건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날 밤 영수는 어머니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습니다. 피부치지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 아내를 망가뜨린 사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영수는 어머니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었냐? 어디 가냐? 그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아무도 대꾸해주지 않았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늙었어요.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프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손주를 안겨주지도 않았어요. 할머니한테 가지 마라. 영수는 아들 재민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년은 비참했어요. 넓은 집에 혼자 살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쯧쯧, 자식한테 버림받았네. 젊을 때 며느리 들볶더니 그러니까 벌 받지. 혼자 죽겠네, 저러다가. 그리고 진짜 벌이 찾아왔습니다. 암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혼자 아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구토를 하고 기력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들 영수는 가끔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 말 들어. 그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수야, 부르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평생 사과 한 번 안 해본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못하고 죽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혼자.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마을 사람 몇 명만 왔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말순도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안 울어? 어린 재민이 물었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잃어버린 아이. 그 사람 때문에 평생 가슴에 묻어야 했던 이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재민에게도요. 그냥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작은 베네 저고리를 끌어안았어요. 보가, 엄마가 미안해. 눈물로 복이라는 이름을 수놓았습니다. 그 베네 저고리는 40년 동안 창고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말순만 알고 있었어요. 다시 현재 병원 응급실 복도. 말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보가, 이번엔 지켜줄게. 엄마가 이번엔 꼭.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요? 아이는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말순은 숨을 멈추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산모분과 태아 모두 괜찮습니다. 말순의 무릎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괜찮다고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히 조기 진통이었고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태아 심장 박동도 정상이에요.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년 만에 들은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옆에 서 있음.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말순을 부축했어요. 말순 씨 괜찮대. 다행이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유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정됐어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장날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쓰러지기 직전에 들었던 시어머니의 외침. 또 시작이야. 또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또라니, 무엇이 또 시작된다는 걸까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말. 보가, 엄마가 미안해. 보기는 누구일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들어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좀 어때?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유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말순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유진아.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나를 원망해도 돼. 하지만 한 번만 들어줘. 유진은 그제야 시어머니를 봤어요. 말순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운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응급실에서 제가 들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복이가 누구예요? 말순의 몸이 굳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 첫째 아이 이름이야.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내 첫째.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네.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 오늘 처음으로 입 밖에 내려고 했습니다. 40년 전이야. 말순이 말을 시작했어요. 나도 너처럼 임신 7개월이었어. 그리고 그때도 김장날이었어. 유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재민이 할머니. 그분은 무서운 사람이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악몽 같아. 말순은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새벽 4시에 시작하는 하루. 임신한 몸으로 했던 집안일. 아무리 힘들어도 쉴 수 없었던 나날들. 그리고 김장날. 200포기를 혼자서 하라던 시어머니.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알았어. 말순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하면 맞았으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밥도 못 먹었으니까. 유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시어머니가 그런 시집살이를 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쓰러졌어.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났어.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배 안에서 죽었어. 내가 죽인 거야. 유진의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복이라고 이름 지었었어. 말순이 계속했습니다. 복 받으라고, 행복하라고. 근데 난 그 애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어. 태어나게도 못 해줬어. 유진은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말리셨던 이유.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던 이유. 오래 서 있지 말라고 했던 이유. 김장날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했던 이유.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무서웠던 거예요. 40년 전 그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자기처럼 될까봐. 어머니, 유진이 손을 뻗었어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몰랐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진아, 미안해. 내가 말을 못해서 미안해. 그냥 안 된다고만 하고 이유를 말 안 해서 미안해.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유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요. 7년 동안 저를 싫어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싫어한 적 없어. 그냥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40년 동안 아무한테도 못한 얘기야. 재민이한테도 못했어. 유진이 물었습니다. 재민이도 몰라요? 자기한테 누나가 있었던 거?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몰라. 아무도 몰라. 나 혼자만 알고 있었어. 40년 동안. 유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어머니,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힘드셨을 텐데.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야 말해서 미안해. 유진이 말순의 손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자기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느껴보세요. 배 안에서 아이가 발로 찼어요. 작은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이 아이는 건강해요, 어머니.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거예요. 말순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어요. 정말? 내가 지켜준 거야? 네. 어머니가 계속 말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사한 거예요. 말순은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가. 말순이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엄마가 지켜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재민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같은 것이요. 엄마.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말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민의 손에 들린 것. 그건 창고 깊숙이 숨겨뒀던 40년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작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 그걸 찾았다니. 퇴원 준비하려고 짐 챙기다가 창고에서 찾았어. 재민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복이라고 수놓여 있던데. 복이가 누구야, 엄마?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재민아,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재민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작은 베넷 저고리가 들려 있었어요. 낡고 빛바랜 천. 하지만 복이라는 글씨만은 선명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재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복이가 누구야? 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어요. 재민아. 말순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한테 누나가 있었어. 재민의 눈이 커졌어요. 뭐? 누나라고? 태어나지 못한 누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보다 2살 위였을 아이야. 엄마 뱃속에서 죽었어.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32해를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말순은 다시 한번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들, 김장날 쓰러졌던 일, 병원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일,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일,
재민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왜 이제 말해? 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 넘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미안해.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한테 이런 무거운 걸 지워주기 싫었어. 재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구나. 나 어릴 때 할머니 산소 안 갔잖아. 명절 때도 절 안 했잖아.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서, 그분이 너무 미워서 용서가 안 됐어.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힘들었겠다. 40년 동안 혼자서 말순의 눈가도 젖어들었어요. 재민아, 미안해.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너무 무서웠어. 또 잃을까봐. 보기처럼 또 잃을까봐. 재민이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알았으니까. 혼자 짊어지지 마. 말순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유진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재민이 손에 들린 베넷 저고리를 내려다봤어요. 작고 낡은 옷, 누나가 입었을 옷. 태어나지도 못한 누나. 엄마, 재민이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말순은 잠시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창고에 숨겨뒀던 물건. 하지만 이제 비밀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말순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진이 베넷 저고리를 바라봤어요. 작은 옷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이라는 글씨가 수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응, 뭔데? 이 베넷 저고리. 유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물려줘도 될까요?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뭐? 보기가 입지 못한 옷이잖아요.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옷을 우리 아이가 입으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말순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진아, 그래도 돼? 이렇게 낡은 건데? 유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니가 눈물로 수놓으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옷이에요. 말순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고마워.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받지 못한 위로였습니다. 재민도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 유진아, 나도 고마워. 우리 가족이어서 고마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40년 묵은 비밀이 풀린 날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무사히 퇴원했어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말순은 더 이상 유진을 막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거운 건 여전히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서 그래.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조심해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조심할게요. 이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말순과 유진은 함께 아기 옷을 정리했어요.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새로 산 옷들 사이에 낡은 베넷 저고리가 있었어요. 보기에 베넷 저고리. 어머니, 이 옷은 제일 위에 놓을게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입힐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어요. 고마워, 유진아. 2달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배는 더욱 불러왔어요. 이제 곧 아이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1월의 어느 날, 세상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시골집 마당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김장대의 북적북적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고요한 겨울이 찾아왔어요. 유진은 방 안에서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곧 만날 아이, 7년을 기다린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 아가야,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유진이 속삭였어요. 할머니도 기다리고 있어. 아빠도 기다리고 있어. 문이 열리고 말순이 들어왔어요. 손에 따뜻한 미역국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밥 먹어. 응? 어머니, 아직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 아이한테 영양 줘야지. 유진은 웃으며 미역국을 받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것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 고마워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말순이 멈칫했어요. 뭐가? 그냥요. 다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말순도 따라 웃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 유진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재미는 분만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말순도 옆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을까? 재민이 물었어요. 괜찮겠지?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사실 말순도 불안했어요. 40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느님, 말순은 속으로 기도했어요. 이번엔 제발, 이 아이만은.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 말순은 복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요? 재민과 말순이 동시에 달려갔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말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자아이? 건강하다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재민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됐어. 나 아빠 됐어. 말순을 끌어안았어요. 엄마, 나 아빠 됐어. 할머니 됐어, 엄마. 말순은 펑펑 울었습니다. 7년을 기다린 아이, 무사히 태어난 아이, 그리고 여자아이, 보기와 같은 여자아이. 잠시 후, 말순은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가 보였어요. 작은 몸, 새빨간 얼굴, 손가락이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말순이 중얼거렸어요. 너무 예쁘다. 보가. 말순이 속삭였어요. 아무도 못 들을 만큼 작은 소리로. 40년이나 걸렸지만 드디어 왔어. 유리창 너머의 아기가 하품을 했어요. 작은 입을 벌리고 말순은 웃으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병실로 옮겨졌어요. 아기도 함께였습니다. 말순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베넷 저고리가 있었어요. 40년 된 베넷 저고리, 보기에 베넷 저고리. 유진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왔어. 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니, 그거. 응, 보기 옷.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한테 입히기로. 유진은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직접 입혀주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입혀주셔야 해요. 말순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내가 해도 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손으로 입혀주세요. 보기한테 못 해주신 거 이 아이한테 해주세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펼쳤습니다. 40년 된 옷, 눈물로 수놓은 복이 글씨. 이제 이 옷이 새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순은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작은 팔을 소매에 넣고 단추를 채우고 손이 계속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아, 말순이 속삭였어요. 엄마가 못 입혀줘서 미안했어. 40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어. 이제 이 옷을 입어줄 아이가 왔어. 아기가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말순은 웃으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재민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를 훔치며 물었어요. 엄마, 이의 이름 뭐로 할까? 말순이 아기를 바라봤어요. 보기의 옷을 입은 아기. 40년을 기다린 생명. 보기. 말순이 말했습니다. 유진과 재민이 동시에 말순을 봤어요. 이 아이 이름 보기로 하면 안 될까?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보기. 예쁜 이름이에요. 재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기. 우리 딸 이름. 말순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40년을 기다린 기적. 보가. 말순이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사랑해. 우리 모두 널 사랑해.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눈 덮인 세상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40년 전 잃어버린 복이, 그리고 오늘 태어난 새로운 복이, 두 생명이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11월,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어요. 말순은 마당에 섰습니다. 40년 전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 손에는 낡은 베넷 저고리가 들려 있었어요. 올해 김장은 달랐습니다. 유진도 함께 했어요. 아기 보기는 방 안에서 재민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도 왔어요.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잠시 하던 일을 멈췄어요.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복이라고 수놓은 글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실한올을 풀었습니다. 빨간 실이었어요. 40년 묵은 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순은 그 실을 놓아주었어요. 실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복아. 말순이 속삭였어요. 이제 갈 수 있어. 엄마는 이제 괜찮아. 빨간 실이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점점 작아지더니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 배추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 놓을까요? 말순은 고개를 돌렸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기 가져와, 유진아. 마당에는 빨간 고춧가루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주머니들의 수다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똑같은 김장날. 하지만 4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울음 대신 웃음이 있었어요. 두려움 대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보기가 배고픈가 봐.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실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올해는 말순이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웃으면서 김장해.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마치 괜찮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눈가가 젖었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40년,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말수는 죄책감과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짊어지면서. 하지만 이제 비밀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으니까요. 보기의 옷을 입은 새로운 보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작은 생명. 고마워. 말순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마당에서 유진이 불렀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빨리 와요. 말순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가족들에게로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 40년 만에 찾은 평화를 안고. 40년. 누군가에겐 긴 세월이고 누군가에겐 하루 같은 시간입니다. 말수는 그 시간 동안 혼자서 아팠습니다. 혼자서 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결국 말을 하고 나니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모두 가슴속에 하나쯤 묻어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마 말하지 못한 미안함, 꺼내지 못한 그리움, 혼자 삼킨 눈물, 그런 것들이요. 언젠가 그 이야기를 꺼낼 날이 오면 말순처럼 조금은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혹해서 반에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따뜻한 흔적으로 남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그 마음에도 좋은 기운이 전해지길 바랍니다.